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의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죠. 대한민국 대표주자 현대자동차의 변신에 대해 아주 깊고 또 솔직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AI 기업으로 바뀐다는 건데 과연 그 실체가 뭘지,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증권사 리포트의 행간에 숨은 의미까지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질문이 아주 도발적이죠?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현대차 목표 주가로 무려 85만 원을 제시했어요. 아니, 불과 반년 전만 해도 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주가였는데 말이죠. 솔직히 저도 이 숫자 처음 보고 하고 좀 놀랐습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이 85만 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합리적인 비전인지 아니면 그냥 희망회로만 돌리는 장밋빛 전망인지 제 20년 투자 경험을 필터 삼아서 한번 꼼꼼하게 검증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85만 원. 이 숫자를 잠시 화면에 띄워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단순히 주가 몇 퍼센트 오를 거다 이런 예측이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현대차를 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거의 선언 같은 거거든요. 과거의 굴뚝산업 제조사가 아니라 미래의 AI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인 셈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논리의 첫 번째 기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래의 로봇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현대차의 돈줄, 이 막강한 현금 창출원인 하이브리드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미래도 결국 지금 버는 돈, 이 단단한 기반 없이는 그냥 모래성일 뿐이니까요. 이 슬라이드가 지금 상황의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캐즘이라고 하죠. 일시적인 수요 정체기에 빠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모든 걸 걸었던 회사들은 당장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죠. 근데 현대차는 달랐어요. 전기차로 가는 그 긴 여정 중간에 하이브리드라는 아주 튼튼하고 심지어 돈도 잘 버는 징검다리를 놓은 겁니다. 경쟁사들이 허우적거릴 때 현대차는 이 하이브리드로 돈을 벌면서 미래 기술에 투자할 총알을 차곡차곡 쌓아온 거죠. 이야, 이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2025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년 대비 32%나 급증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단순히 전기차 시장이 주춤해서 얻은 반사익 이런 게 아니에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맞춘 결과물이죠. 한때는 약간 돌아가는 길, 우회로처럼 보였던 전략이 지금은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된 셈입니다. 현대차의 무기고에는 옵션이 아주 다양합니다. 연비와 성능을 확 끌어올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본이고요. 특히 북미 시장의 주행거리 불안, 이걸 해소해줄 EREV,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는요,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조지아 신공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를 마음대로 바꿔 생산할 수 있게 설계됐죠. 그야말로 어떤 시장 변화가 와도 다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로봇이죠. 여기가 바로 현대차가 85만 원짜리 주식으로 평가받는 근거이자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테크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차가 뜬금없이 웬 로봇? 하고 갸우뚱하실 텐데 이게 바로 85만 원 이야기의 심장부입니다. 자, 현대 로봇 군단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그리고 위험한 산업 현장을 막 돌아다니는 네 발 로봇 스팟, 물류 창고의 효율을 끝내주게 올리는 스트레치까지. 각자 역할이 아주 명확하죠? 이 친구들이 바로 미래 공장과 물류 현장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주인공들입니다. 이 문장. 이게 현대차 로봇 사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내재화를 통한 검증 전략이죠. 무슨 말이냐면 로봇을 개발해서 불확실한 바깥 시장에 팔기 전에 먼저 자기네들 공장에 투입해서 기술을 검증하고 원가까지 절감한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기업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자기 몸을 실험실 삼아서 리스크를 줄이는 회사는 성공 확률이 정말 높더군요. 스스로가 가장 까다로운 첫 번째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기술의 완성도랑 사업의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거죠. 이건 순수 기술 기업들은 흉내내기 힘든 현대차만의 압도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경제성은 결국 숫자로 증명되죠. 북미 공장 노동자 한 명 연봉이 약 1억 5천만 원인데 아틀라스 로봇 한 대 가격은 한 2억 1천만 원 정도로 추정돼요. 언뜻 보면 로봇이 더 비싸네? 싶지만 7년간 누적되는 운영비를 따져보면요. 로봇 한 대당 무려 5억 8천만 원의 원가가 절감됩니다. 나중에 로봇 생산량이 늘어서 단가가 더 떨어지면 이 경제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바로 그 경제성에서 이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추정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잠재적 기업 가치 최대 146조 원. 로봇 한 대가 아껴주는 비용이 모이고 모여서 현대차 현재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아까 제가 85만 원이라는 숫자에 좀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146조 원이라는 잠재력이 그 숫자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회사가 돈 잘 버는 거 좋고 로봇도 멋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 통장엔 뭐가 찍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텐. 그쵸?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주주환원, 즉 회사가 번 돈을 어떻게 우리 주주들에게 돌려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대차는 정말 작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복잡한 정책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앞으로 3년간 버는 돈의 최소 35%는 무조건 주주에게 돌려준다. 둘째, 그 방법으로 4조 원어치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아예 없애버린다. 시장의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가치는 자연히 올라가겠죠? 셋째, 무슨 일이 있어도 연간 최소 1만 원의 배당금은 보장하겠다. 약속입니다, 이건. 이 차트가 보여주듯이 순이익의 25% 이상을 꼬박꼬박 배당금으로 지급하고요. 남는 돈은 자사주 매입에 공격적으로 쓰는 구조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 4.5%를 넘어설 걸로 보여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예금 금리보다 훨씬 매력적인 수준이죠. 이건 단순히 주주들한테 돈 좀 나눠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고질병,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말 지긋지긋한 숙제였죠. 제가 처음 주식 시작했던 9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드디어 현대차가 전공법으로 뚫어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돈 몇 푼 더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는 믿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장밋빛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찬물을 좀 끼얹어 볼 시간입니다. 20년 넘게 이 시장에서 구르다 보니 리포트의 밝은 면만 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달콤한 이야기만 듣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상이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역풍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관세 문제. 둘째,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는 정말 피 튀기는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죠. 이건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사업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전까지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막대한 연구개발비, 즉 캐시번 문제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저 같은 늙은 투자자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새로운 경제라면서 열광했던 기술주들이 어떻게 됐는지,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갔던 자동차주들의 환호성이 어떻게 끝났는지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역사는 반복되진 않을지 몰라도 그 리듬은 놀랍도록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열광 뒤에는 항상 혹독한 현실 점검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현대차 경영진도 이런 리스크들을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 품목을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대응하고 있고요. 가격 경쟁은 아까 말씀드린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기술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죠. 로봇 R&D 비용 부담은 자사 공장에 먼저 도입해서 비용을 절감하며 해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알고 있고 나름의 방패도 준비하고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새로운 종류의 기업을 우리는 대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저의 투자 플레이북을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한쪽 얼굴은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보여주는 PBR이 0.8배에 불과하고 배당 수익률은 4.5%에 달하는 아주 안정적인 고배당주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얼굴은 로봇과 AI라는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술주의 모습을 하고 있죠. 안정적인 월급 같은 배당주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스타트업 같은 성장주, 이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가진 아주 희귀한 하이브리드형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최종 전략은 바로 전략적 인내심입니다. 이게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는 존버랑은 달라요. 한쪽 눈으로는 로봇이라는 10년 뒤 미래를 보고요. 다른 한쪽 눈으로는 당장 다음 달에 나올 미국 무역 보고서를 매섭게 지켜보는 겁니다. 장기적인 믿음과 단기적인 경계심의 균형, 이 양쪽 눈을 모두 뜨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동차도 만드는 AI 로봇 기업의 주식을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앞으로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과 투자 전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 답을 찾는 데 좋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